이게 뭐예요? 임시로장함에 3,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매일 밤 쓰고 지우던 그 메시지들을. 오늘도 아무도 안 읽네. 내가 귀찮은 엄마구나. 그래도 보내본다. 혹시나. 민준이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평생 숨기고 싶었던 외로움이 이렇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왜 3,0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쓰고도 보내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드는 게 요즘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알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톡방도 개인 메시지도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올렸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당뇨에 좋은 음식 이야기였는데 민준이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민준아, 이거 꼭 봐라. 당뇨에 좋대. 메시지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읽음3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3명 다 읽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바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나 씻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간단하게 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냄비에 불을 올리고 쌀을 씻는 동안에도 핸드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답장이 왔나 싶어서요. 식탁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죽을 먹으면서도 자꾸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 7시 반. 민준이는 벌써 출근 준비 중이겠고 지혜는 아이들 등원 준비로 정신없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겠지요. 그래, 다들 바쁘니까.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긴 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어느새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 어젯밤 제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쓴 건 아닐까요? 말투가 강압적이었나? 아니면 너무 길게 썼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지난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렸던 손주 키우는 법 영상. 읽음 3. 답장 없음. 열흘 전에 올렸던 환절기 건강관리법. 읽음 3. 답장 없음. 보름 전에 올렸던 오늘 날씨 좋네. 다들 건강 챙겨라 인사. 읽음 3. 답장 없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보내는 건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이지, 나만 이러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아니, 느낄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남편 수발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안일에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할까봐 티를 내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 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거든요.
유튜브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거기서 온갖 것들을 배웠습니다. 요리, 건강, 손주 키우는 법, 심지어 춤도 배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작은 화면 안에 다 들어있다니. 그래서 좋은 영상을 보면 아이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고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일까, 지혜일까? 하지만 화면에 뜬 건 통신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도 참, 이 나이에 뭐가 이리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장 보러 왔어? 응, 언니도. 요즘 애들 자주 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아들딸이 번갈아가며 매주 들른다고 자랑하곤 했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잖아. 명절 때나 오지 뭐. 아이고,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지? 응 뭐. 카톡으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톡은 제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영자 언니는 눈치 못 채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매일같이 전화해.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가끔은 귀찮을 정도야. 부러웠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는 딸이 있다는 게.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전화 와도 좋겠는데 말입니다. 좋겠다, 언니는. 뭐가? 순이 너도 자식들 잘 키워놨잖아. 잘 키웠나요? 제가 뭘 잘한 걸까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거리들을 담으면서도 언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투덜대면서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만 켜놓고 먹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뭔가 쓰고 싶었습니다. 다들 점심 먹었니? 타자를 치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환기 좀 시켜라. 이것도 지웠습니다. 잔소리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 이 문장만 남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저장하기를 눌렀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건너편 아파트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저 집들에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부부가 하루 일과를 나누기도 하겠지요.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단톡방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메시지만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읽음 3. 답장 없음. 유튜브를 열어 또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손주 면역력 키우는 법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지혜 손주들이 요즘 환절기라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영상을 다 보고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단톡방을 열고 메시지 창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지혜야, 애들 감기 조심하고. 이거 한번 봐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고 잠시 후 읽음3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들 읽었네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답할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아이들이 바쁜 건 아니까.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답장이 올까요? 짧게라도 내 엄마 한마디라도 좋은데. 그런 작은 바람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8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은 게 그때였거든요. 민준이가 급한 일이 있다며 짧게 통화하고 끊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걸지 않았습니다. 단톡방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올리고 아이들은 읽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혹시 지혜가. 하지만 은행 문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입금 안내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문자 알림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에 또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던 게 생각났습니다.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쌓였을까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했지?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지혜야, 애들 유치원 잘 갔니? 엄마도 많이 힘들지? 준호야, 요즘 잘 지내니? 엄마가 걱정된다. 오늘 아침 산책하다가 예쁜 꽃 봤어. 너희도 보여주고 싶네.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 사진 하나만 보내줄 수 있니?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엄마는 잘 있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문장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절박해졌습니다.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했던 제 마음을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임시 저장함 상단에 표시된 숫자를 봤습니다. 2783개. 거의 3000개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전송되지 못한 채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보내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화분의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거 맞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애들 바쁜데 이해해라고 했겠지요.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아이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만들기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젊고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주고 못 따라오면 옆에 와서 직접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저장하시면 카톡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찍은 꽃 사진에 좋은 아침이라는 글씨를 넣으니 그럴듯한 이모티콘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보내면 좋아할까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수강하는 분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70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배워봤자 뭐해. 우리 애들은 답장도 안 하는데. 옆에 있던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열심히 배워서 영상도 보내고 그러는데 읽기만 하고 말이 없어. 제 얘기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니 조금 위로가 되면서도 더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죠. 안 그러면 더 멀어지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배워도 아이들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배운 걸 복습했습니다. 오늘 찍은 국화 사진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다라는 글씨를 넣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에 제가 올린 건강 정보였습니다. 읽음 3. 답장 없음. 새로 만든 이모티콘을 전송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것도 읽기만 하고 말겠지요.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2784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히 손을 닦고 확인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나야. 그래, 잘 지내니? 애들은? 엄마 미안한데 다음 주 추석에 못 갈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감기 걸렸어. 시댁에는 가야 하는데 친정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 시댁에는 가는데 친정은 못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애들 건강이 우선이지. 다 나으면 그때 와. 응, 미안해 엄마. 민준이 형이랑 준호는 가지? 아직 연락 안 왔어.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할게. 아니야,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래도 추석인데. 알았어, 끊을게 엄마. 애들 씻겨야 해. 그래, 수고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1분 30초. 너무 짧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혜는 바빴습니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단톡방을 열어 메시지를 썼습니다. 애들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혜도 무리하지 말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읽음 1. 지혜만 읽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 예고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 추석을 보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처가 쪽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였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이렇게 쓰고 지웠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편한 대로 해. 이것도 지웠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은데. 이건 너무 무겁겠지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3개의 문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연락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형과 누나가 안 간다니까 자기도 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카트마다 명절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전 부칠 재료를 담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죠?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냥 간단한 나물 몇 가지만 샀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감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뒤에 있던 아줌마가 제 카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장을 참 조금 보시네요. 혹시 자녀분들이 다 해주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혼자 먹을 거라서요. 추석인데 혼자 보내세요? 아이고, 자식들이 어디 멀리 있나 봐요. 네, 뭐 바쁘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건데. 바쁜 게 아니라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인 건데.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거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건지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정말 보고 싶어. 추석인데 정말 안 되겠니?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서요. 임시 저장. 지혜야, 애들 얼굴이라도 영상통화로 보면 안 될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이것도 임시 저장. 준호야, 너는 왜 연락도 없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임시 저장.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저장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핸드폰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800개, 2900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계속 메시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너희랑 같이 산책하고 싶었어. 손주들 크는 거 보고 싶어. 사진이라도 보내줄래? 엄마 밥은 잘 먹으니까 걱정 마. 근데 너희는 잘 먹고 다니니?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나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해봤니? 엄마는 매일 하고 싶은데.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정말 보고 싶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임시 저장함을 확인했습니다. 3012개. 어느새 300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마음들이 전송되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걸까? 아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났는데,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근데 저는요? 저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나요?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단톡방을 처음 만들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눌러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자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점 3개만 입력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이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혼자 보낸 명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차례상을 간단히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안 왔어. 바쁘대. 남편 사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는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송편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에서 씹히는 느낌만 있을 뿐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민준이는
명절 아침에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지혜는 손주 사진 한 장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한복 입은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일금일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만 본 거였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고맙다, 손주들 예쁘다. 다음에 보자. 같은 말들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는 그냥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핸드폰 확인하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핸드폰 확인하고 화요일이 되어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갔습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멋지게 편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손주들한테 보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손주들한테 보내면 좋아할까요? 지금껏 보낸 것들은 읽기만 했는데 그래도 배웠습니다. 사진에 음악을 넣고 글씨를 넣고 효과를 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따라하니 금방 익혔습니다. 어머, 이순희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옆에 앉은 김 선생님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순희 씨,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밤마다 연습했으니까요.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바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에 찍어뒀던 국화 사진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깔고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를 넣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줄까요? 지혜가 답장이라도 해줄까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추석 때 지혜가 올린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또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송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사라지고 잠시 후 읽음3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명 다 봤어요. 이번엔 답장이 올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 메시지가 재미없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아이고 순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이들한테 메시지 보내도 답장이 없어.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언니는 애들이랑 매일 통화한다며? 그건 내가 전화를 하는 거지. 애들이 먼저 거는 건 아니야. 그래도 받기는 하잖아. 받긴 하는데 바쁘다고 금방 끊어.
나도 서운할 때 많아. 언니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자랑만 했던 걸까요? 아마도 체면 때문이었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해졌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저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건지요. 목요일에 또 스마트폰 교실에 갔습니다. 오늘은 움짤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움짤, 하트가 반짝이는 움짤, 손을 흔드는 움짤. 하나하나 만들어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 선생님, 박 선생님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걸 배워서 손주들한테 보내려고.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읽기는 하는데 답은 잘 안 해. 저희 집도 그래요. 김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야, 애들 따라가려고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애들은 우리한테 한 발자국도 안 오는 것 같아. 김 선생님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가 메시지 보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들은 그냥 받기만 해.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노력이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든 움짤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내야 할까요? 또 읽기만 하고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좋아할지도. 용기를 내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사랑해라고 말하는 움짤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읽음 3.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엄마 마음도 모르냐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제가 참아야 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었습니다. 다들 바쁘지? 엄마는 이해해.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 연락 좀 해줘. 또 지웠습니다. 엄마 외로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이것도 지웠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임시 저장.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쓰고 저장하고. 임시 저장함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3,200개, 3,500개, 3,800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아무리 배우고 애써도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주민센터 강사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수업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만둘게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이들 관심을 받으려고, 답장 한 줄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남은 건 익십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보낸 움짤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읽음 3. 답장 없음. 이제 포기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메시지 보내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모두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치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림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톡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봤자 제 메시지만 외롭게 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국화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고 마른 잎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꽃처럼 저도 시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어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정리를 하는데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지혜 피아노 발표회 사진, 준호 돌잔치 사진.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제 품에 안겨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제 손을 놓은 게, 제 품을 떠난 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메시지조차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민준이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것 봐. 지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랑해. 준호가 제 목에 매달리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외로움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 언니였습니다. 순이야, 집에만 있다. 답답하겠다 싶어서 왔어.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같이 산책이나 할까? 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스마트폰 교실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좋아. 잠깐만 옷 갈아입을게.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언니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힘들지? 응.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애들 얘기야? 응. 언니, 나 이상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아이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하루 일과가 됐어. 그런데 답장은 하나도 안 와. 그래도 자꾸 보내게 돼. 미칠 것 같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언니도? 응. 나도 애들한테 매일 전화해. 그런데 바쁘다고 금방 끊어. 카톡도 보내는데 답장이 늦을 때가 많아. 그런데 언니는 항상 애들 자랑하잖아. 그건 체면 때문이지.
누가 우리 애들 무관심하다고 말하고 싶겠어? 언니의 고백이 뼈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애들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세상이 변한 거지.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했잖아. 근데 요즘은 각자 바빠. 자기 가족, 자기 일에 정신없어. 우리 같은 부모는 뒷전인 거야. 언니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어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니, 나는 자식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뭘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요즘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 어떻게? 애들한테 기대하지 말자고. 내 삶을 살자고.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요. 내 삶을 살라고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돼. 자꾸 핸드폰을 보게 돼. 나도 그래. 습관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제는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외로웠고 서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 들어가 볼까? 경로당? 우리가? 응.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이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새 얼굴들이네. 들어와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하며 한쪽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은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화투 칠 줄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옆에서 구경이나 해. 심심하면 배우고.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신기했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자식들은 몇이에요? 셋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고, 많이 낳았네. 효자들이겠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효자들이라고요. 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거야 다 그렇지 뭐. 요즘 애들은 다 바빠.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1년에 한두 번 오면 다행이야.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 우리 딸도 시집 가서 시댁만 신경 써. 친정은 나 몰라라야. 할머니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한 처지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지. 혼자 있으면 더 외롭거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손주 사진 받았어. 봐봐, 이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가 어제 보내줬어. 1달 만에. 1달 만에요? 응. 그래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1달 만에 받은 사진 한 장에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 지혜가 추석 때 올린 손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손주들이에요. 아이고 예쁘네. 한복 입혀서 찍었구만.
딸이 추석 때 보내줬어요. 자주 보내줘? 아니요, 가끔요. 그래도 보내주는구먼. 좋겠다. 할머니들과 손주 자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언니와 집으로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가볼까? 그래, 좋아.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응.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조금 위로가 됐어. 집에 도착해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습니다. 3,800개가 넘는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외롭다는 말.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3,000개가 넘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면 아이들이 놀라겠지요. 당황하겠지요. 그러면 제 마음을 알까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까요?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게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았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을 만나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니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새로운 메시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경로당에 가볼까요?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핸드폰 알림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면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투도 배우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혼자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면 텅 빈 집안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혜는 아예 연락이 없었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지?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걸어야 하지? 민준이. 아니, 바쁠 거야. 지혜. 아니,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을 거야. 준호. 전화 받을까? 생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혼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누군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119예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 같았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곤 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경운동 아파트 3동 503호입니다. 옆집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무언가에 실리는 느낌.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잠깐만요. 핸드폰이 여기 있네요. 단톡방이 있네. 여기 자녀분들인가 봐요. 제 핸드폰을 누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저장된 메시지가 엄청 많은데요. 일단 전화부터 해야죠. 여기 민준 씨라고.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벨소리. 그리고 민준이 목소리. 여보세요? 여기 119 구급대원입니다. 이순희 씨 아드님 맞으시죠? 어머님이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네. 어머니가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성모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 다음은 준호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들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점심. 조금.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안 드셨어요? 설거지 하다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혼자 사세요? 네.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링거를 맞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아이들이 오는구나.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랬어.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혼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메시지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답장을 안 했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지혜가 왔습니다. 급하게 온 듯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걱정 마. 괜찮기는요. 병원까지 오셨는데. 형,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와 지혜가 복도로 나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잘 먹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어서 대충 때웠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거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봐도 될까요? 뭐? 구급대원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요.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거. 임시 저장함에 메시지가 정말 많은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시 저장함을 본 거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3,000개가 넘어요. 다 저희한테 보내려고 쓰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메시지 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회사 잘 다녀왔니? 엄마는 너 걱정돼. 지혜야, 애들 재우고 너무 힘들지는 않니?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걸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쁠까봐. 어머님, 민준이와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단 하룻밤 입원하래요. 링거 맞으면서 좀 쉬시래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우울증 있으셨어요? 아니, 없어. 의사 선생님이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시지. 너희 바쁜 거 아는데 뭐. 그래도 엄마인데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러져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서러웠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다행히 한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교대로 있을게요. 편히 주무세요. 아니야, 너희 집에 가. 내일 일해야지. 괜찮아요. 오늘 하루쯤은.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먼저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민준에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핸드폰이에요. 임시 저장함 좀 봐요. 민준이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 보내려고 쓴 거야? 네. 3,000개가 넘어요. 민준이 메시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안 읽네. 내가 귀찮은 엄마구나. 그래도 보내본다. 혹시나. 민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 자거라.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해. 너희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우신 줄은.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38의 어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부담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게 왜 부담이에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메시지 제대로 안 읽고 답장도 안 하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제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약속.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또 바빠지면 잊혀지겠지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이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까? 쓰러져야 보러 오는 자식들. 그게 서러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목을 비스듬히 꺾은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 때문에 밤새 고생했을 텐데요. 민준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너 집에 가서 씻고 와. 회사도 가야지. 오늘은 반찬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준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링거를 맞아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몸이 나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고 떠먹여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하지만 민준은 이미 죽을 떠서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 수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밥을 떠먹여 줬을까요? 아마 제가 아이들한테 해줬던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었네요. 맛있어요? 응, 괜찮아. 사실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지혜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나았어. 다행이다. 진짜 놀랐잖아요. 지혜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사과를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고맙다. 근데 너 돈 있어서 이런 거 사? 괜찮아요. 이것 정도는. 준호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세 자식이 다시 모였습니다. 병실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육아 이야기, 일상 이야기.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우울증 오기 쉽거든요. 의사가 나가고 나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우울하셨어요? 아니야.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외로웠고 매일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나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뭐, 제 집이든 오빠네 집이든 혼자 계시지 마시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 어머니,
나 진짜 괜찮아. 앞으로 잘 먹고 건강 챙길게. 아이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뭔가 결정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민준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익은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놓을게요. 수진이가 만든 거예요. 고맙다. 민준이 냉장고를 채우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자주 할게요. 하루에 한 번은 꼭요. 괜찮아. 바쁜데 그럴 필요 없어. 약속이에요. 민준이 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민준, 어머니, 잘 들어가셨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지혜,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준호,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말에 들를게요. 읽음일. 제가 읽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잘 있어. 너희도 건강 챙겨. 전송을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읽음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 네, 어머니도요. 지혜, 엄마 사랑해요. 준호, 어머니, 전화 자주 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짧은 답장 하나면 되는 건데, 왜 그동안은 안 됐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쓸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반찬은 괜찮으셨어요? 응, 맛있었어. 다행이다. 내일은 수진이가 또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있는 거 먹으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드셔야죠. 짧은 통화였지만 기분이 나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까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엄마, 주무시기 전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다행이다.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을까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점심에는 지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전화가 하루 걸렀습니다. 바쁘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지혜의 문자가 짧아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가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조용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처음에만 잠깐이었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변할 거라고 믿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잘 자라고 보낸 메시지만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읽음 3. 답장 없음. 결국 돌아왔습니다. 원래 자리로.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구나. 아이들한테 쓰러져 보인 것도 3,000개 넘는 메시지를 본 것도 소용없었구나. 일시적인 죄책감이었을 뿐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아이들을 평생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확인했습니다. 영자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울었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몰라. 무슨 일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또 혼자야. 아이들이 처음에만 연락하더니 이제 또 조용해. 아이고, 내가 뭘 바랬던 걸까? 변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순이야,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지금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소리 좀 하지 마.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언니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게 제 삶이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걸.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톡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가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귀찮았지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지혜, 준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셋이 다 함께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도 개지 않은 채 소파에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집이 혼자 사는데 이럴 수도 있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거지하고 청소할게요. 지혜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바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이야? 너희 인생 사는 거지. 어머니, 그만해. 미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민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제 말투가 차갑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집에 가.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랑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있어요. 저희가 할 말이 많아요. 듣고 싶지 않아.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만 잘하고 또 연락 못 드려서. 괜찮아. 이해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한 건데. 잘못한 게 뭐 있어.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바쁜 게 핑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핑계면 어때? 사실이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희 바쁜 거 알아. 회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시댁도 신경 써야 하고.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 솔직히 말해.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귀찮잖아. 아니에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귀찮지 않아요. 저희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생각했으면 연락했겠지.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그만 가. 어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한테 화내세요. 화 안 나. 거짓말이에요. 화나셨을 거예요.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있어요. 저희가 봤어요. 핸드폰에 있던 메시지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거 3,000개가 넘었어요. 다 우리한테 보내고 싶었던 말들이죠? 아니야. 어머니,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 목이 메었습니다.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 너희 메시지 올까 싶어서. 전화 올까 싶어서. 어머니.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보낸 메시지만 익십당하고 내가 올린 영상은 아무도 안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 너희 엄만데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소리 지겨워. 그냥 필요할 때만 엄마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맞아. 쓰러져야 오고 아파야 걱정하고 평소에는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 지혜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근데 기대는 안 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그 말 병원에서도 들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일주일도 안 가서 원래대로 돌아갔잖아. 이번엔 다를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증명할게요. 어떻게?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께 안부 전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뵙기. 그게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시작이라도 해야죠.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도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엄마한테 전화할 날짜요. 이번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는 알람을 맞춰뒀어요. 매일 저녁 8시에 어머니 안부 여쭤야 한다고.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의무감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마. 진심이에요. 진짜? 네. 저희가 늦게 깨달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병원에서 어머니 핸드폰 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보낸 메시지들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고, 제가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그 마음을 몰랐던 제가 한심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일 못난 자식이에요. 형이랑 누나가 챙기겠지 생각하고 나 몰라라 했어요. 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갚지 못해서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피했어요. 준호야. 근데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 받고 병원 갈 때 진짜 무서웠어요. 어머니 잃으면 어떡하나. 이대로 후회하면서 살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30을 넘긴 어른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근데 엄마도 무서워.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또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약속해 줄 수 있어? 네, 약속드려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새아이가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일까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만들게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들자.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하면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 옆에 있어. 이야기나 해드려. 셋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 취미생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샐러드까지. 어머니, 앉으세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아니,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어서 맛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설거지하고 지혜가 닦고 준호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응, 진짜예요. 꼭 드릴게요. 알았어.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민준, 어머니,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지혜, 엄마 사랑해요. 내일 전화할게요. 준호,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읽음일. 제가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좋았어. 너희도 사랑해. 잘 자. 전송을 눌렀습니다. 읽음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3개 올라왔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번엔 정말 달라질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단톡방도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고 제가 답장하면 또 답장이 왔습니다. 읽씹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누군가 한 명씩 들렀습니다. 민준이가 오기도 하고 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준호가 혼자 와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또 멀어질까? 언제 또 조용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왔어? 어서 와.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이거 할머니 줄 거야. 어머, 예쁘다. 고마워. 손주가 그린 그림을 받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주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을게. 진짜? 야호!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만들어줬습니다. 지혜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끓일게요. 그래, 고마워. 저녁 식사를 하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래도 외로우시진 않아요? 가끔은 외롭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 너희가 연락도 하고 찾아와 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게요. 그래줄 수 있어? 네. 제가 달력에 표시해뒀잖아요. 매주 토요일은 엄마 가는 날이에요.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른 날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이요. 지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혜와 손주들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에 민준이가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민준, 어머니, 내일 점심때 갈게요. 같이 외식하실래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아. 민준,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기대하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기대하라니.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민준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정식 집 갈 거예요. 그래,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건데. 차를 타고 시내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키워주셨잖아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민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먹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오면 너희가 힘들잖아. 아니에요.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고맙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준호야. 어머니, 제가 드디어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잘 되면 됐지.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가 취직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 오늘 즐거웠어요. 잘 주무세요. 지혜, 엄마 애들이 할머니 또 보고 싶대요. 사랑해요. 준호, 어머니, 오늘 전화해서 기뻤어요. 편히 주무세요. 읽음일. 제가 읽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고맙고 사랑해. 잘 자. 전송을 눌렀습니다. 읽음 3으로 바뀌었고 하트 이모티콘들이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왜 제가 쓰러져야 알아줬을까? 혼자 울던 그 밤들, 메시지를 쓰고 지우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우면서도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완전히 마음이 채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외롭고 여전히 가끔은 불안합니다. 언제 또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확인했습니다. 영자 언니였습니다. 순이야, 자니? 아니, 안 잤어. 요즘 어때? 애들이랑 잘 지내?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나도 기뻐. 언니는? 나도 요즘 애들이 자주 연락해. 순이 내 이야기 듣고 반성했나 봐. 그래, 잘 됐다. 그래. 우리 나이에 이제야 자식들 관심 받는다고 좋아하는 거 우습지? 아니야. 좋은 거지.
그래, 좋은 거야. 늦었어도 이제라도 이렇게 되니까. 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위로하고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3,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제 아픔이었고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지우면 다 잊혀지는 걸까요? 아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제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저장이 아니라 바로 전송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지혜, 엄마 사랑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준호, 어머니, 좋은 꿈 꾸세요. 읽음 3. 답장 3. 이제는 익십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